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는 약간 부족한 사람을 좋아한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모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금은 결점이 있고 조금은 무던하고 조금은 망가지는 사람이 되라. 중국 사서 송사에 의인 불용, 용인 불이라는 말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쓰고 나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의심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다. 러시아 시인 푸슈킨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하고 싶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제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람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하기 싫은 일만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을 너무 불신하고 머리를 너무 과신한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은 머리가 알아내기 전에 늘 먼저 보는 것은 가슴이라고 말했고, 미국 작가 제임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심장이 오늘 깨달은 것, 머리는 내일쯤 가서야 이해한다. 인생은 90%의 직관과 10%의 팩트에 의해 결정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과신하고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불신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일은 반쯤만 취하라.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절반 정도만 인정받는 명예. 넷째, 3명이 힘을 겨루면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행복을 원하면 과유불급의 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조금 부족한 수준에 머물자. 인간에게는 불행, 빈곤, 질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곧 거만해진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13세 무렵 필리글리 신부로부터 들은 다음과 같은 말에 큰 영향을 받고 평생의 지침으로 살았다.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50세가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는 인생을 헛산 것이다. 우리가 만일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한다면 인생을 거만하게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신은 죽고 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언젠가 마주칠 재난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춘실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게을리한 의무야말로 나중에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된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성급함과 게으름으로 흘려보낸 지난 과거에 의한 인과응보다. 한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초라한 옷차림과 엉터리 가구들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초라한 생각과 엉터리 철학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발길은 길고도 멀어라. 초라한 생각과 엉터리 철학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멀고도 긴 어두운 밤길과 같다. 하루에 3번 이상 반성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나 역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았던 순간들,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 아깝게 흘려보냈던 시간들, 어리석은 판단과 조급했던 결정들, 격한 감정에 휘말려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들. 다행스러운 것은 반성과 후회를 거듭할수록 고마운 일과 고마운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후회할수록 겸손한 마음과 지혜가 솟아난다. 과거를 후회할수록 현재와 미래를 잘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 반성과 후회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루에 3번 이상 반성하고 3번 이상 후회하자.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가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하기 전에는 잠들지 말라. 첫째,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둘째, 어떤 일을 더 잘해낼 수는 없었는가? 셋째, 오늘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부끄럼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잘못을 꾸짖으라.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라. 영국 시인이자 작가인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한 것은 인간이고 그것을 관용하는 것은 신이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 신이 아닌 인간이니까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관용은 신에게 맡기고 스스로에 대해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고대 페르시아 속담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과거 없는 성인, 미래 없는 죄인은 없다. 매일 수염을 깎는 것처럼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가는 일은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이다. 지식과 정보로 머리를 채우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운다. 꿈을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집을 채운다. 그러나 인생이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머리를 비워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지갑을 비워야 한다. 잘 비우는 사람만이 잘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비우는 일에 마음을 다듬어라.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실패한 날이다. 찰리 채플린은 5살 무렵부터 고아원과 빈민 구호소를 전전했고 돈을 벌기 위해 신문팔이, 아역배우, 인쇄보조공, 병원 잡부, 장작 패는 일 등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다. 노년에는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미국에서 추방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었다. 하루하루를 웃으며 보내라.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실패한 삶이요 비극이다. 프랑스의 모랄리스트 라브리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요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다.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하지 말라.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48분기 연속 흑자, 30년 평균 주가 수익률 1위, 한 차례의 파업을 제외하곤 노사 분규가 전혀 없는 기업, 단 한 명의 인원 감축도 없는 기업,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창업주 허브갤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빠르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웃음이 필요하다. 웃는 집에 많은 복이 찾아온다는 소문만복례를 기억하고 항상 밝게 웃어라. 스코틀랜드 속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재치 있는 유머는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 유머는 기분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6세 정도의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300번 정도를 웃는데 성인이 되면 그 20분의 1인 15번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머는 즐거운 기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웃어라. 유머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인생관이다. 운명과 유머는 같이 세계를 지배한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밤낮으로 무서운 긴장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다. 영국 처칠 수상 또한 유머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다. 유머는 단지 웃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자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를 칭찬한다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3분의 1을 이룬 것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3분의 1을 이룬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3분의 1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를 칭찬한다면 나는 실패에 필요한 전부를 이룬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의 칭찬을 늘어놓지 마라. 심리학에 심리적 부담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대차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의식이 있으며 사소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 상대방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감정이 생겨난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해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자. 칭찬을 해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칭찬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칭찬은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하며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준다고 말했다. 프로이트 역시 사람이란 공격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칭찬에는 모두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명령이 아니라 칭찬을 들려줘라. 칭찬이라는 것은 배워야 할 예술이다. 황제 시절 나폴레옹은 아첨을 경계하기 위하여 일체 칭찬을 못하도록 금하였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저는 진심으로 황제 폐하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폐하가 칭찬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나폴레옹이 화를 내기는커녕 무척 좋아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렇듯 칭찬은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칭찬은 고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만든다. 웃음과 칭찬은 아낄수록 손해본다. 웃음은 행복 바이러스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웃음도 전염되는데 이런 현상을 정서적 전이 효과라 한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을 본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웃게 되는 것이다.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웃음을 아끼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라.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지나가야 할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일을 벌이기 마련이니까. 영국 작가 조제프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용서란 미움에게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되는 거야. 누군가를 용서하려거든 미움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자.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길 바라는 것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분노와 원한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과 같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 인생은 짧으니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복수심이 생기면 신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용서하자. 논쟁을 하면서 분노를 느낀다면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논쟁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작가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화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다. 논쟁을 하면서 분노가 치민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그릇된 말을 내뱉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사건들이 초래될 것이다. 논쟁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논쟁에 가담하지는 말라. 중국 송나라 시대의 경행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불필요한 논쟁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말라.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긴 논쟁은 쌍방이 다 옳지 않다는 증거이다. 논쟁은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불리한 방법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목과 같아서 때릴수록 깊이 들어가 버린다. 에밀리 디킨스는 진실을 말하되 애둘러서 말하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우회로다. 미국 영화배우 존 모리세이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논쟁은 사람의 입을 침묵시킬 뿐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성공과 좋은 인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차가운 차와 찬밥은 참을 수 있으나 차가운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순자 영역편에 보면 선언난 어포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배나 비단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는 뜻이다. 말을 할 때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하고 차가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따뜻한 말은 은혜를 낳고 차가운 말은 원한을 낳기 마련이다.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 한마디면 2달을 견딜 수 있다. 일본에는 칭찬 한마디는 3개월간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는 함부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고 말했고 중국 청대에 편찬된 전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편안히 간 곳마다 튼튼하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화살이나 총알처럼 오래도록 꽂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입을 조심하자. 교양이란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은 채 어떤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지켜라.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수렁에 빠지지 말라.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분노를 다스리고 의연한 태도를 지켜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를 대할 때 존경하며 그가 괴로울 때 그를 도와주라. 에디슨이 6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공장의 불이 나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헨리 포드가 75만 달러짜리 수표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드릴 테니 이야기하십시오. 담보는 필요 없으며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래전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하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에디슨이 베풀어준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에 대한 보답이었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적극 도와줘라.